읽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주식 투자의 지혜란 책이에요. 굉장히 솔직한 이름의 책이죠. 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완전 난리죠. 저 트럼프로 인한 저 이란 전쟁이 짧게 끝날지 길게 끝날지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좋을 건 없죠. 근데 저도 막 유튜브 알고리즘 떠서 보고 있는데 왜 쟤는 항복 안 하냐, 항복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우리의 투자는 멈출 수 없으니 예,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투자 원칙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예, 투자 원칙을 수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은 지금 상당히 그 약간 베스트셀러? 예, 중국에서 물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팔리는 단위가 다르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도 그런 유명세에서 이 책을 한정한 건 아닌데 리뷰도 보고 하니까 그 구독자 리뷰 보니까 굉장히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을 강추를 드렸는데 그 책은 직장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잘 써여 있는데 이 책도 이 한 권 보시면 주식 투자가 뭔지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말한 이 지혜라는 게 뭔지 결국엔 이거는 이제 다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계속 읽으면서 결론은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분이 이제 미국 건너가셔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오랜 기간의 그 경험이 녹아져 있는 조언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책에서 내용도 많이 겹치긴 해요. 이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새로울 게 없긴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차트 보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스케일을 좀 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어떤지는 다른 책에서 나왔던 거랑 또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분이세요. 천잔팅이라고 증권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데, 예, 그 월스트리트에서 전업 투자자 30년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뉴욕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중국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이 막 경제 성장하고 주식 시장도 당연히 성장을 했겠죠. 지금 우리나라 그도 지금 코스피가 막 하면서 하루에도 얼마씩 오르고 하루에도 몇만씩 떨어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장이 있었을까 싶어요. 좀 제가 하여튼 그래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에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본인이 약간 30년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좀 책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투자자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아르바이트 같은 일도 하시고 막 하는데 전업 투자가 가장 어려웠다고. 이 전업 투자가 그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심리적인 그 압박감? 본인과의 약간 싸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 인간의 본능에 이제 맞서서 이제 이렇게 역행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걸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1장부터 9장, 에필로그는 좀 저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7장의 큰 기회를 잡아라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잘 소화를 못 하겠어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약간 차트 분석 얘기긴 해요. 차트의 투자 분석.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스킵하고 다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그 상황, 배경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돈을 버는 시장. 꼭 이러니까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맞들이게 되는 게 이거예요. 시장의 세력, 뭐 기관, 뭐 외국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결국 본인이에요. 본인과 싸워야 돼요. 본인의 이 본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게 만약 작동이 되면 주식시장은 뭐죠?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뭘로 변매돼요? 위험이 도사리는 도박장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도박장이 되면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잃는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판을 짠 이 플레이어들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버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급변하는 변동시장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자본금과 지식이라는 되게 심플하게 쓰여 있는 두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커요.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죠? 마음, 심리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자,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험이 도사리는 도박판으로 변모된다면, 그럼 인간의 본성을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여러분들. 요장이다, 지금 코스피다, 뭐다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험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경험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라고도 보기 힘들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일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일단 3년이 넘어가야 돼요. 예. 3년이. 근데 이 나의 3년이라고 하거든요. 3년까지 이렇게 잘 버티던 분도 3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잃게 되는 분도 있고, 3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웬만하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3년이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3년을 버텼다는 건요, 나름의 풍파를 이겨낸 거거든요. 자기 절대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에요. 왜, 밀려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서 자만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영끌하거나 무리하게 삐끗 더하면 진짜 골로 가는 거고, 이거 이때까지 했던 걸 노력을 견지하면서 겸손하게 쭉 시장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쭉 가면 이게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저도 이제 그래서 3년 정도 절대적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이제 본성이 자극이 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천적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자기 진단해 보세요. 예, 자기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사행성에 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눈의 이 책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은요, 그런 거에 희열을 느껴요. 그 승부사. 그런 성격으로 경마를 하고 주식을 하니까 꼬라 먹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니까. 아, 승부사. 아, 가. 막 이런 거. 묵도 더블. 결국 그냥 도박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 남들은 모르는 패턴과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자만과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본인이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네. 본인의 그 모습에 심취해 있어요. 한심해 죽겠어요, 진짜. 제가 주식 투자한 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큰 돈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시는 건 좋아요. 큰 돈 들어가지고 100, 200 정도 이렇게 이 돈이 작다는 게 아니라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그맣게 소액으로 좀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제발 주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책, 명조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한 10권만 보세요, 10권만. 그럼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초장에 이 주식 투자의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전공법이 있어요. 그거를 따르세요, 제발. 어디서 이상한 막 수세 보고 시차 보고 그거부터 하지 마시고 제발. 근본 백투 베이직이라고 했죠. 백투 베이직. 이거부터 탄탄하게 하세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제발 어설프게 뭐 이상하게 뭐 양봉 잡고 뭐 잡고 그거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이 책에도 나오긴 해요. 30년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차트 보실 줄 알고 차트 추세를 보고 그렇게 하죠. 왜냐면 그 차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차트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심리를 읽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거는. 트레이딩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은요, 저거는요, 사람 차트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초심자가 하기 어려워요. 예. 이게 이런 거를 되게 좀 좋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거에 맞들이시고 하면 안 돼요. 예.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 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게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죠. 대박 심리 있죠. 독선적인 본성. 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본인이 투자한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이, 그래서 얘는 오를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 무한해동도 있어요. 이게 상반되는데 꼭 그래요. 야, 어디 좋대, 뜬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독선적이니까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이 손해본 것만큼 또 보상을 해야 된다는, 성급하게 달려든다는 거죠. 주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성이. 시장 참여자의 공통된 의식이에요.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 미인대회 1등 고르기라 그랬죠.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주식이 좋아. 물론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유는 모르겠고 난 얘가 그냥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의 선호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도할 1등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볼수록 더 큰 돈을 넣어서 회복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게 뭐예요? 물타기의 재앙이죠. 물타기, 이 책에서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물타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물타기 해야 되는 애를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 애인데 살짝 그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기업 자체가 꼬라박고 있어요. 경쟁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는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말은 쉽죠, 여러분. 아, 내가 왜 하겠어.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 얘는 성장할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손해 봤어? 빨리 빼야 되는데 그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실을 길게 갖고 간다는 거예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고. 그런 애는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럼 걔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시장에 의한 일시적인 건지, 진짜 경쟁 강도에서 얘가 경쟁력을 잃고, 뒤로 물러나는 건지, 경영진이 지금 쓴 어떤 현금 흐름을 잘못해서 도산, 파산의 위료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안 보겠죠, 그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주가만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안 보겠죠. 그냥 본인이 들어간 가격에 앵커링 돼서 얼마가 올랐네, 얼마가 떨어졌네, 떨어져서 추가해, 지금 저가 매수 기회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손절매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 문제는 또 이거를 물타기까지 하면 이 물타기가 손해의 폭을 더 키워요. 기억 없어지고. 이 물타기는 정말 여기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음. 이게 뭐 얘기했잖아요. 18달러가 되면 손절매 한다고 원칙을 세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안 지켜요. 수가 없는 거야. 부품이 따르거든. 내 2달러가 줄었는데 손실 확정이 하기 싫은 거예요. 손실 회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오를 쓸 거야, 이번.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보유를 지속하죠. 근데 28달러에서 더 떨어지는 거죠. 왜? 얘가 이미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애는 주가 하락밖에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면서 손실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개미 투자자,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들어왔다가 결국 인간의 본능에 못 이겨서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성공은 학벌지능보다 여기 첫 장부터 주제가 나오잖아요. 명확한 투자 원칙. 그 원칙을 고수하는, 이게 8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식시장이 8할? 9할이에요, 9할, 9할. 퍼센트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 나머지 10%는 뭐예요?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을 읽고 시장의 트렌드가 아닌 사이클을 읽는 능력.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게 본인의 투자 원칙을 고수할 때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책을 여러 번 봤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네. 원칙을 세우고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투자 원칙도 없고 있는 사람도 못 지킨다는 거죠. 무조건 지키세요. 무조건. 예. 그 주식 분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물론 전 지수 투자 들어가서 지수 투자 안쪽에 있는 뭐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로테이션 되고 그 기업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분도 개별 투자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뭔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 거죠. 저도 개별 투자로 저는 안 가고 싶은데 가게 되면 이런 기본 지식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식을 갖추긴 해야 되는 거죠. 미시적 환경, 예,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최소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니까. 여기 얘기 있잖아요. 주인이랑 강아지 이론, 공원 산책 나가는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결국 같이 집에 들어온다. 예. 그 거치적 환경 이런 것도 너무 무시할 건 아니에요. 특히 금리라든지 환율. 요즘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유지, 지금 유가가 지금 저렇게 돼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물가의 흐름, 금리의 흐름, 그런 것들, 머니, 무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가는지,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원재료 금이나 은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이죠. 주가랑 거래량 타이밍. 이게 다예요, 이게. 이거 보고 한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30년 하셨으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불규칙 추세선, 일지선과 저항선.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저항선이 있고, 추세를 보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는 거죠. 이중 천장형, 헤드 앤 숄더형, 이중 바닥형, 역헤드 숄더형.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렇게 있고, 뭐 헤드 앤 숄더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게 인간의 심리래요, 이게. 딱 이런 패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알고 시기를 알면 예측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이평선 얘기. 200일은 장기 추세를 얘기하고 50일은 중기층. 그래서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하락의 신호로 보는 데도 있고 이게 다시 이평선 뭐 50일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이게 다시 이제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그 작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기 상승기, 피로기, 하락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식으로 습득을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이 주가 분석의 기준점.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요게 기준점이 되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 그다음에 뭐예요? 경험이 됐을 때 효과 발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준비가 필요한 지식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전업 투자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이거 어려운 이유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역행도 있어요. 이게 제일 커요. 고정적인 지출. 매월 우리의 생활비는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전업 투자라는 거 어느 날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연 단위로 보면 결국 수익이 나는 거긴 한데
어느 날은 잘 벌었다, 어느 날은 못 벌었다. 근데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나가죠. 근데 이거를 페어링 시켜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나 이번 달 적자 볼 것 같은데 수익이 마이너스야. 이번 달에 뭣도 있고. 그럼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한다. 상승장을 예로 든 거예요. 그것이 정치라든지 경제상을 파악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통화량, 환율, 이자율 요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이 오죠? 대장주가 제일 먼저 반응이 옵니다. 오를 때도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약간 집주들이 먼저 떨어져요. 근데 대장주는 하락장에서도 힘을 좀 발휘해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반등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살짝 올라요. 예,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대장주들이 제일 늦게 떨어지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소형주, 이 소형주가 보면 대형주 이거의 곁다리로 있는 거래처라든지 연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상승 종목수, 종목수를 하락하고 이것도 좀 중요 포인트다.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체적인 주식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고 누가 더 하고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였네? 성공 요인이에요. 본인이 이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교육 투자의 성공 요인을 좀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어찌 보면 이 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표시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원금 보존해라.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예요? 손절매. 손절매를 이거 잘 못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타기도 그렇고 손해가 계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리의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게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열차에서 그렇게 회복 불가능하게 손해를 입으면 그건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초보자일수록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와 관련된 대가들의 책들을 보면 돈 벌게 해주는 얘기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다 하나같이들 강조를 하세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물론 투자기 때문에 원금 보전 안 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손실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있는 거예요. 복리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이 있어요. 50% 오르면 얼마죠? 150만 원이죠. 자, 근데 100만 원에서 50% 하락됐어요. 얼마 됐죠? 50만 원 됐죠. 근데 이 50% 하락된 데가 100만 원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100%가 필요한 거예요. 50%가 아니고. 떨어질 때는 50%인데 올라갈 때 어떻게 100%가 붙어야 된다고요. 이게 복리의 함정이에요. 복리의 함정. 그러니까 손실을 줄여야 돼요. 손실을 줄이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에요. 왜 손실을 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할 때 50%란 말이에요. 오를 땐 그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100에서 50% 떨어지면 50만 원인데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100%를 벌어야 된다고. 100%를. 100%를. 그 손실을 메꾼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손실을 최대한 안 보는 게 수익을 내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손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벌지 않을까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손해를 조금 최소한으로 보려고 하면 수익이 조금씩 나고 이게 상승장 되면 수익이 이제 양전,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근데 돈을 벌려고만 하다가 손실이 크게 났어. 나중에 수익이 나는 상승장이 와도 원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해를 너무 크게 보니까.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본인이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봐요. 이게 뭐예요? 손해 감수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려치 않고 들어와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 봐요. 레버리지 엄청 땡기고 하잖아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어쩌려고. 진짜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시작하시잖아요. 이거부터 세팅하세요. 이거부터. 이거 감소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AFC로 하라고. 앱솔루트 프리퀴시. 예. 그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설픈 각오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고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거죠. 두 번째는. 야, 자, 지속적인 수익 내는 거? 무슨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냐? 지식과 경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죠. 3년 이상. 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몽땅 부어서 투자해요. 이게 바로 도박판이에요. 이게 바로 도박판이라고. 이게. 몽땅 부어. 이거에 더 나가면 어떻게 하죠? 레버리지까지 땡기죠. 민수까지 땡기고.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코스피 시장 약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죠. 기다리다. 일치하는 시점에 매수 스윙을 잡으면 투자 성공이 50% 이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인식 경험, 인내심을 쌓으면은 지속적인 투자를 낼 수 있는데 뭐냐? 돈에 대한 관리가 일단 필요하고,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만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에 맞는 종목과 시점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기관보다 주식시장에서 우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기관보다. 기관은 정보력도 그렇고 시스템도 빠르고 뭔가 분석력도 좋고 다 자본력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은 걔네 어떤 스케줄링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맡긴 그 수익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들어가야 되지 않을 장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적 마감이라는 게 있고 한데 우리는 개인은 뭐예요?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나오고 싶을 때, 기다리고 싶을 때. 그게 유일한 비교 우위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죠. 원칙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1원칙 원금 보존이 유지될 때 2원칙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원칙이 안 되면요, 이 뒤에 게 성립이 안 돼요. 예. 손해를 안 보려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워렌 버핏이 했던 그 얘기랑 일맥상통해요, 이건. 예. 수익을 그다음에 뭐죠? 키우는 거죠. 어떻게 키울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작은 수익을 신속한 매도. 이게 얘기했잖아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 꽃을 꺾어서 잡초에다 물을 주고 있다고. 수익은 짧게 손해를 길게 간다고요. 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먹었어? 난 이제 만족할래. 이제 나간다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는 뭐예요? 1,000만 원이 뭐예요? 막 몇십 배 오르려였던 애였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배를 가른 거죠. 네. 종목의 선택과 그 흐름이 맞다면 팔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500, 1000 벌었으니까 나간다. 그렇게 하시면 말고 그 매도 매수에 의한 결정은 뭐에 의해서요? 철저히 투자 원칙에 의해야 돼, 여러분들. 투자 원칙이. 자금 관리, 감당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손해. 내가 얼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키우고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예.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엄청 학식이 높고 머리가 좋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차트 분석이 어쩌고 막 그거야 그냥 한두 번 보면 돼요. 차트 분석 같은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 차트 분석 때문에 돈이 벌리고 안 불리고 그거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주식 투자 시장에 대한. 예.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금 보유 및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결국 자금 관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초보자는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는 거죠. 예. 경험도 없는데 달려, 어, 나 있는 전세 자금 다 빼서 올인해. 경험도 없는데. 응? 근데 그 하이닉스 그 4억인가 5억 들어가셨던 분은 전적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뭔가 크게 장이 올 때 잘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어, 투자금을 막 연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주가. 예. 근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변할 때도 있긴 해요. 이 대표적인 게 25년 4월이었죠. 그때 관세할 때. 그때 공황 올 듯이 나스닥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제가 주식 투자를 들어갈 때가 아니라서 사후적으로 지표만 봤는데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이상 떠요. 그게 어찌 보면은 공황의 시작 시그널인데, 예, 25년 4월 때 그 관세 그 얘기할 때, 처음이고 이제 관세 얘기할 때 아마 그래갖고 막 시장이 패닉이었나 봐요. 근데 6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3%가 안 뜨더라고요. 쭉 안 뜨다가 10월에 한번 뜨고, 공황이 안 왔죠. 계속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죠, 이제. 그런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주가를 좀 봐라. 이게 왜냐면 추세로 가긴 하거든요, 추세가. 근데 저는 뭐 차트를 보는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초장기 투자죠. 초장기 추세 투자긴 해요. 지수니까. 예. 그래서 상승과 소폭 조정이 반복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 온갖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월, 3개월, 반기분기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 안에 땡겨 이렇게 온갖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상향한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연이은 급등과 급락. 지금 뭐예요? 이게 코스피 상황이잖아요. 어? 몇 조 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훅훅 가는 거죠, 진짜. 변동성이 어떻게 되죠?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지금 미국 증시랑도 맞물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이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 매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랑 인간의 본성,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자, 신데렐라가 알고 있어요. 파티가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무도회장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신났단 말이에요. 딱 상승장의 쇼를 즐겨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암전 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죠. 예, 멘붕이 오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언제 불이 꺼질지. 근데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이 파티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상승장 파티를 즐기고 있는 이 동안에는 중간에 이제 유리구두 벗겨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기 전까지. 불이 꺼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깔려 죽는 거죠. 뭐 유리구도 잃게 되고. 예.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겠는데. 자,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왜? 손실을 키운다는 거예요, 손실을. 손실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손실을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깨에서 뭐 자꾸 팔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타이밍을 잡기도 일단 어렵고, 어깨라는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도회장이 불 꺼지고 공개되기 전에 저는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무도회장을 보겠죠. 저는 이제 잘 빠져나왔다고 보는데 뭐예요? 무도회장이 불이 안 꺼지네? 저 나가고 나서 이제 막 시가쇼가 더 있어. 더 올라. 그러면 나 다시 들어가? 고민이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빠진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간다고 이 시점을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이 빌딩에 깔리지 않은 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예. 밤에 들어가면 더 오래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파티장은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데 불이 꺼지는 시기는 당연히 예측 못하죠. 근데 이 뭔가 본인이 이 무도회장이 무너질 것 같은 뭔가 전조 증상을 봤다면 바로 나오시는 거죠. 이게 이 깔려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불이 꺼져가지고. 네. 현금 투자자의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아, 집념, 성급함 없어야 돼요. 정말.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희 6개월 좀 지나가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네. 제 성격과 정말 극한에 반대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제가 제 이 성급한 성격을 극복하는 게 주식 투자의 성공이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루 10시간 주식 투자 수익보다 가난에 쪼들리고 일상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예. 주식시장 메커니즘,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먼저 체득하세요.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 공부예요. 이게 주식 공부야. 차트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게임판에 누가 있고 이 게임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얘가 막 그 일희일비하는 이 막 급등주에 빠지지 말고 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 안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원칙을 수립해야 돼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50% 이상의 성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죠? 포모,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 일희일비 되고, 강한 인내와 의식. 계속 인내가 나옵니다. 몸이 건조한 지루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라든지 감정을 배제하라고. 얘 오를 거야. 얘 뭐 장밋빛 미래를 본인이 꿈꾸면서 고독한 나와의 싸움. 이겁니다, 이거. 아무도 남들이 사라 마라 안 해요. 결국에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실패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조차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알아요.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파티장 얘기, 수영장에 물 빠지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죠. 이게. 이게 되게 큰 거죠, 큰 거죠. 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귀동냥으로도 다 들었겠죠. 자, 그러면 언제 사고 팔까? 핵심은 이거죠. 피터 린치에서도 나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내가 지금 꽃을 꺾어서 잡초에다 물을 주는 건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손절매 원칙을 세우고, 이 손절매 원칙을 세우지 말라는 분도 계시긴 해요. 기본적 분석 뭐라고 그랬죠? 재무 분석이라고 그랬죠? 종목을 선택을 하세요.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저항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지지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중천장형인지, 헤드앤숄더인지, 임계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차트 볼 때는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많이 안 다룰 거긴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임계점 돌파. 요럴 때 뭔가 드라마틱하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락하다가 갑자기 임계점이 뚫리면 하락 추세가 좀 가다가 임계점이 뚫리면 급락으로 간다든지 상승인데 임계점이 뚫리는가 급상승으로 간다든지 그럼 그 임계점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수익과 손실을 잘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 선택하는 흐름을 보고 업종을 보고 노주를 거른다. 이건 그냥 기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이상한 잡주 들고 오지 마세요. 아, 지금 다이오가 뜬다고 하는데 이제 막 어디 뭐 신생 막 어디 막 물론 그 애들이 준인이 정말 봤을 때 얘 진짜 경쟁력 있는 애인데 내가 아는 선배가 런칭한 회사인데 그 경쟁력 좋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표가 안 나는 그런 애들 아니고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잡주 들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아는 그분.
보도 못한 이상한 stat주 들고서 스캘퍼 이딴 짓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편이 아깝다. 진짜. 자,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이거는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떨어진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걔가 하락했으면 하락한 이유를 보셔야 돼요. 진짜 기업 가치가 빠져서 그런 건지, 예. 위험 신호, 원금 보존 제일, 손실 최소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1의 원칙이잖아요. 손해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서도 나오죠, 임계점.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돼요. 음. 거래량이 많으나 주가 상승이 없을 때 이게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예. 거래량이 많은가 주가 상승 뭔가 누가 던지는 걸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끈기 있게 지속해라. 또 계속 끈기 얘기했죠. 인내, 끈기.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 발견했어요. 저는 ETF입니다. 종목 모르고 자시고 할 수도 없고 실제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보고도 쉽지도 않고. 어. 자, 하루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투자판에서 살아남아라. 복리의 열차에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리의 열차가 가다가 때로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갈 때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복리의 열차에 타고 있으면 돼요. 결국엔 뭐예요? 복리 열차는 우상향하니까. 근데 복리의 열차에서 내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뭐 추세 매매, 뭐 조정장, 조정 매매, 추세장, 단기 투자, 급등장, 뭐 주관적 의견이 아닌 직감, 투자 원칙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 거래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 복리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정거장 임기점 올 때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라져? 조정장에서 사라지고요. 조정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라져요? 추세장에서 사라지고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 급등장에서 사라지고요. 주관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감,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네. 정리가 돼요. 이게 시장이 지나면서 이게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의 교훈도 살짝 이게 원래 더 많아요, 양이. 더 양이 많은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좀 굵직한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손 좀 내,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게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손절매라는 게 패자부활전. 오늘 한번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심하면 안 돼요. 네. 리스크를 분산하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예, 조급함이죠. 조급함과 한방 의식이 한방. 내가 크게 벌겠다. 백화점식 투자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에서 5개만 집중해라. 그 이상 하는 거는요, 관리도 안 돼요. 예. 근데 경험 자본이 좀 쌓이면 한 10개 정도까지 늘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시장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멈추세요. 모르겠고 혼란스럽다면 일단은 투자를 멈추세요. 무한대동에서 계속 사지 마시고. 예. 멈추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뭔가 깨름직하면 물론 급정거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멈추세요. 모르는 길 가셨으면 일단 멈추세요. 그럼 다른 차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 매수가, 앵커링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기업 가치가 주가를 보는 거예요. 이 기업 가치라는 건 변한단 말이에요. 걔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있다면 근데 내가 예전에 봤던 10만 원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항상 현 시점의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비교가 돼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뭐요? 잦은 매매 피하라. 얘기하잖아요.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만 방망이 휘둘러라.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거래를 쉬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 그 거래를 하는데 도파민 터져가지고 매일 차트 보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니, 물타기 금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물타기 하지 마라.
파산의 지름길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만 원 넣었어요. 하락했단 말이에요. 최대 손실폭은 뭐죠? 100이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 넘어가요. 손해액이. 계속 물 탈수록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했어요. 100, 100, 100 해서 10개에서 1000이었다가 얘가 제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900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얘 하나, 팔 하나 잘라낸 거라고 치면 돼요. 문제면 얘를 물타기 해. 이거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10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막으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물타기가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근데 많은 분들이 물타기에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 너무 쉽게. 흰구 말고 시장 흐름 따라야 되고, 과감한 매도. 순결매가 뜨잖아요. 바로. 예. 제 기대는 뭐죠? 아예 오를 것 같은데. 내년에 오를 것 같지 않을까? 이게 기대, 헛된 기대. 예.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라는 얘기죠. 특정 주식 쏠림이에요. 공부량이 지금, 이게 무슨 냐면, 자기 어떤 섹터 공부를 해. 바이오야. 본인이 또 바이오 전공했어.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뭔가 그 장밋빛 미래를 그려. 얘가 정부 보조금 받을 거고 무슨 A 기업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엄청 커질 거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섹터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죠. 더 뜨는 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던 게 이 지금 ETF 들어가기 전에 리테일 쪽 종목이었어요. 제가 리테일을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전략 기획도 오래 하고. 저는 이게 약간 리테일 인더스트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리테일이란 인더스트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잖아요. 마트 가고 온라인 쇼핑하고 당연히 소득이 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리테일에 들어갔는데 물론 다른 뭐 빅테크라든지 뭐 그런 데보다는 성장률은 낮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장을 계속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특정 기업에 들어갔는데 저 5년을 들고 있었는데 60%가 마이너스. 그 기업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상실이 돼요. 싸다고 사고 비싸다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 같은 건 없다. 제가 S&P 500을 약간 거의 맹종하듯이 지금 하는데 그건 저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예. 투자에서 영원한 원칙 같은 건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반드시 계획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투자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입니다. 투자 제가라고 했는데 대가의 비법이래요. 워렌 버핏 인내, 오지소로스, 초인적 인내, 버나드 바르크, 신속한 뭐 이런 거죠. 저 매직 불가능하다. 아는 분 보면은 이 사람이 했던 얘기 다 똑같아요.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어. 일부 현금을 보유하라. 안전자산이죠? 안전마진. 제시 리버모 물타기 금지해라. 무거운 엉덩이. 잭 슈에거 인내심. 뭐죠? 공통적으로 다 뭐예요?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를. 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게 인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6장 8장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주식 투자가 어떤지 시장이 어떤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했고 주식 투자에 이분이 얘기하는 한 3개, 4개 얘기를 했고 월가의 교훈까지도 얘기했어요. 그쵸? 이거 관통하는 게 뭐죠? 투자 원칙 세우고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라, 인간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거냐는 거. 이게 저도 지금 최대의 관심사예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 시장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저는 정리를 했다고. 저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쭉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저의 인간적인 본성. 저도 이제 버블 미디어 계속 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하락장이 언제 올까? 그리고 실제로 하락장이 왔을 때 제가 가진 어떤 현금을 너무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락장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가 제일 큰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주식 투자의 지혜죠, 지혜. 주식 투자의 지혜는 뭐다? 주식 투자를 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예. 주식 투자를 방해하는 심리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성공 필수 조건. 기본 지식 쌓아라. 아까 얘기했죠. 실행 가능한 투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계획은요, 여러분요, 실행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서울대 갈래. 이게 계획이에요? 아니죠. 나 서울대 갈래? 아니에요. 그건 계획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럼 국어를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수학을 어떻게 하고 뭘 하겠다. 내가 정석을 얼마를 풀겠다. 영어는 내가 EBS를 보고 모르는 단어를 뭐 하면서 교재 이걸 보겠다. 아니면 서울대 합격 수기를 보고서 찾아냈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투자 계획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공부해라. 투자 계획, 투자 원칙 세워라. 철저히 지켜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다고요. 주식 투자는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0년 기간을 생각하고 종목은 5개에서 10개 이내로 하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20% 작은 배분 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한 거죠. 그 손절매 기준을 이 정도로 잡아라. 여러분들, 저는 이미 마음이 정했잖아요. 그냥 이거 따라 하셔도 돼요. 이분의 원칙이었다 봐요. 2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20살 이제 직장인이시면 30대로 합시다. 그럼 50년 은퇴 조금 넘었을 때까지 그렇게 잡으시고 종목을 보세요.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네, 종목별로 보시는데 한 인더스트리만 말고 그냥 우량주만 보세요. 리테일에서 어디 아마존, 월마트 2개 잡고 전자에서 어디서 2개 잡고 종목당 20%. 물론 걔네가 주가가 너무 세요. 근데 중국 주식 소주점 구매 가능하잖아요. 네, 소주점 구매하세요. 0.001%라 0.0001주라고 해도 그게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손절매 기준 잡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우량주들은 계속 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해봐라. 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계획을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 세우고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이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죠? 돈이 그 소비, 소득, 저축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돼 있는 사람 많아요. 예, 이거 안 돼 있는 사람 많고 자 이게 있고 월급 배 그리고 자 결혼을 하셨으면 아이가 있고 뭐 학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세 살면 전세 자금이 있고 이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목돈이 되는 것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놓고 계획을 짜 놔야 돼요. 예. 주식 투자는요. 이런 게 세팅된 후예요, 후. 이게 갑자기 동원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의 소비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 뭐죠? 주식 시장의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트렌드보다 사이클. 지금 결국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듀스의 진짜 그 노래를 상기시키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면 꼭 듀스의 지금 우리는이라는 노래거든요. 진짜 난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속한 이 주식시장이 지금 주식시장 사이클에 지금 어디 있나? 내가 그 투자한 이의 종목이 지금 어느 시츄에이션인가? 그걸 알아야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이클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장기 투자로 간다든지 가능한 거죠. 이걸 알아야 물론 투자 계속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한다든지 뭐 강도를 높여서 추매를 한다든지 이 사이클을 알아야 정신적인 데미지를까지 줄일 수 있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공포,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일단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공포 온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공포. 손절매를 회피. 아, 손해보기 싫어. 이게 또 뭐예요? 공포가 전염성이 높죠. 야, 튀어! 막 뱅크런처럼. 그 누적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번지 점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저 번지 점프 하기 싫어한대요. 왜? 그 번지 점프 할 때의 그 공포감을 아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냥 뭐 한번 해보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지 점프 좀 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 감정을 아니까. 어. 이게 놀이공원도 그렇잖아요. 바이킹 자기가 그 이렇게 배 훑는 기분이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못 하겠죠, 바이킹을.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계속 타는 건데, 그래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탐욕.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삼전이고 하이닉스 지금 얼마 들어갈 때 막 돈 벌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돈 벌 생각. 야, 이거 그러니까 몇 억 땡겨서 들어가고 전세금해서 들어가죠. 문제는 뭐 그거 안 되실 때 어떡하려고요. 이래 생각 안 해요. 아, 나는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이야. 진짜 전세자금 1억 3천 뭐 3억 안 들어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간 걸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잃을 걸 예상했다면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 들어갔으면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AFC로 들어가야죠. AFC,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들어가야죠. 아이씨, 어? 희망.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장밋빛. 내가 넣었으니까 오를 거야. 이게 투자 실패의 9월 원인이. 본인에 대해서 모르고, 시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모르고, 공포, 탐욕, 막연한 희망 때문이 9월이 망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심리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죠? 나를 믿어라. 이거는 오기 오만이 아니에요. 이 믿어라가 어디 원칙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투자 원칙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투자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주가가 오르고 막 추세가 어쩌고 지금 뭐 이평선이 어쩌고 오평 뭐 몰라요, 저는. 그리고 전혀 몰라요. 근데 저는 마음 편해요. 그럼 편해요. 예. 물론 막 20% 30% 막 괜찮아요. 편해요. 예.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투자 원칙에서 오어요 확고한 투자 원칙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삼전 지금 뭐 불기둥 우리 코스피 7천 뚫자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본인이 이 시장을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내 자금 사정을 알고 수립한 투자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어라라는 거예요. 객관적 평가, 근자감 깨라는 거죠. 인내심 또 나옵니다. 인내심.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곤조 아집. 제가 아는 그 사람도 곤조 아집이 심해요. 본인이 잘난 줄 알거든. 본인이 근자감 잘난 줄 알거든.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난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못 깨었고 바보 같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 본인이 데이터 분석하고 자기가 뭐 막 이래. 자기가 컴퓨터 잘 알고 막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무지랭이야 진짜. 근데 본인이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복기가 없어요. 실패에 대한 복기가 없어요. 예. 나아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10억 독서법에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책을 봐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 책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보다 본인의 생각이 옳거든. 그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요, 책이 기라성 같은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본인이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 일부를 발췌해갖고 본인을 변명을 해요.
진짜 넌덜머리 나요. 진짜 그런 인간들 보면 넌덜머리 나요. 인간 자체가 진짜 똘똘 뭉쳤어요. 아집과 와, 못 고쳐요, 못 고쳐. 정신병원에 넣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살았어요. 친구도 없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책을 읽고 개발하려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본인만 잘났어. 그냥 본인 세계 속에서. 근데 문제는 혼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냥 혼자 살면 그렇게 살아야면 돼요. 예, 지금 거의 정신병 수준 같아요. 그런. 예. 포모를 경계해라. 아니 남들은 뭐 삼성을 얼마 벌었다 하이닉스 벌라고 하세요. 벌라고 하시고. 예.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은 나는 오늘 하루도 특정 원칙을 지켰다 하면 거기서 만족을 얻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30% 50% 먹었다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투자 원칙을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고수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시라고요. 그 믿음으로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버티실 수 있어요. 한 줄기 빛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한 줄기 빛도 안 들어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락장에 끝나는 거니 한 줄기 빛도 안 보여요. 그냥 그 화면 조정했을 때, 명암 조정했을 때 1, 2 정도 조정되는 수준으로밖에 안 와요. 근데 갑자기 해가 들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이 없잖아요. 수익률이 바닥을 쳐요. 무시무시한 얘기. 하락장 최저점에서 반등이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요. 이 수익 마이너스 된 거, 전고점 수익 마이너스 된 거, 50%가 이때 회복돼요. 50%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리의 열차에서 여기서 삐끗나 있잖아요. 이 전고점에 갉아먹은 손해를요, 요때 없으면요, 회복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buy and hold 전략을 개인 투자는 해야 돼요. 마켓 타이밍 전략보다. 이거 요때 열차 놓치잖아요. 이때는요. 이 복리 열차가 어떻게 달리냐면 익스프레스예요. 떼제베예요, 떼제베. 익스프레스로 달리거든요. 훅. 요거 한번 놓치면요. 그 전에 입었던 손에 상쇄가 안 돼요. 요 한번 놓치면, 요 열차 한번 놓치면 이게 무시무시한 사실이에요. 폭락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어려운 폭락장을 견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익스프레스가 오기만 하면 돼요. 물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좀 내렸어. 근데 익스프레스 타고 갔어. 너무 괴로워. 내가 이 이 터널을 버티는 게 너무 숨이 막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내렸어. 그 내리는 순간 이 복리의 익스프레스가 발동되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50% 손해의 50%가 회복되는 이 익스프레스 구간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승장, 벌 수 있죠. 벌 수 있어요. 예. 근데 저처럼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많이 못 벌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 폭락장에 부자가 생긴다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부자가 생기냐? 최저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부자 생성 구간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부자 생성 구간이 이거예요. 그럼 자, 어떻게 돼요? 버티셔야 되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죠?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부자 생성 구간인 최저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여기에 없고 여기서 추매를 안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자, 한 번 사이클의 기회가 끝났어요. 다음 사이클 옵니다. 물론 이때 너무 영끌하면 안 돼. 이때도 너무 영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때도 현금은 포트폴리오의 30%는 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다. 이게 한 번 끝났어. 나 이게 오를 조짐되면 이미 끝났어. 익스프레스 한 번 가. 그러면 게임 끝났을 거 아니에요. 다음 사이클 기다리세요. 근데 다음 사이클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빠르면 뭐 2, 3년 안에도 올 수 있고, 그때 뭐 닷컴 버블처럼 닷컴 버블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왔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랑 글로벌 금융위기 이쯤에 물리신 분들은 회복이 진짜 십몇 년이 들어가도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그러면 다음 기회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들어가지 마라.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회가 많은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면서 평생 한 20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살이 좀 넘으셨습니다. 나눠보세요. 20번. 4.5년입니다. 이 경제 버블과 폭락이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5년 보시면 됩니다. 자, 5년 보시면 돼요. 자, 얼레벌레 하다가 이 복리의 익스프레스 구간을 놓쳤어. 그럼 다시 5년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5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회는 다시 오긴 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복리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여러분들이 세 번만 견디면 뭐죠? 15년이죠. 15년이에요. 15년. 백만장자 됩니다. 백만장자 돼요. 백만장자 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요 트랙만 따르면. 예,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10년 버티면 두 번 올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10년에 들어가면 한 번은 이 찬스가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제가 잘하면 백만장자까지는 아니라 백만장자 언저리까지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두 번을 버티면 백만장자, 10억 부자, 13억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년이 제가 생애소득이 이 직장 부업하는 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한 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떤 욕구나 생각에 치밀어 올 때 투자 원칙으로 돌아가다. Back to basic, back to principle. 투자가 실패했다면 투자가 원칙이 어디가 잘못된 투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 원칙만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30년을 하신 분이에요. 월가에서 전업 투자로 이분이 입모아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투자 원칙 돌아가 뭐가 실패해서 그럼 투자 원칙을 수정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죠?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돈복으로 얘기했죠. 반드시 투자하라. Stay the course. 끝까지 투자하라. 심플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뭐죠? 하락장에 대비해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라. 특정 업계의 종목을 선택하고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경험이 쌓이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라. 즐거움을 느껴라. 근데 이 즐거움이 도파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모은 돈이 계속 불러나고 있고, 본인의 이 타임라인이 있고, 투자 원칙이 고수할 때 오는 그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버블 미디어가 쏟아내는 주가 추세선을 보고서 도파민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운 이 투자 원칙대로 고지를 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희열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값싼 도백하면서 느끼는 도파민이 아니고 이거는 보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본업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전이다.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용이 아니라 소요예요, 소요. 숫자의 대가들도. 제가 5년 얘기했죠. 왜 이럴까요? 한 번의 사이클이 보통 5년이라는 거예요. 버블 폭락 오는 게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 몇 번 온다? 20번 온다. 제 나이 지금 40대니까 몇 번 날렸죠? 9번 날렸어요. 제가 만약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얼마 남죠? 50이니까 한 9번, 8번 정도 남긴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버핏이 20번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주식 투자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의 사이클이 5년 정도고, 본인의 나이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몇 번 정도의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 기회에 대해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소비와 소득을 어떻게 하고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주식 투자 공부라고요. 이게 이게 주식 투자 3전 막 하자, 7천 가자, 이게 아니고, 이게 나를 알고, 시장을 알고, 지금 어디에,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지금 어디에 있고, 기회를 기다리고, 진짜 내 나이대에 지금 난 어디에 있고, 그거를 아는 게 주식 투자라고, 그게 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려졌어요. 제가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지금 소득의 공백기가 있고, 제가 회사에서 지금 앞으로 5년 정도, 몇 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ETF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미국 다우존스 타이거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현금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제 곧 폭락이 올 것 같은 조짐들이 살짝살짝 지금 이란 전쟁과 함께 오는데,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로 했을 땐 지금 허민스캔 그 모델로 봤을 땐 지금 어느 정도인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저에게 지금 회사 주식 투자 들어간 지 지금 7개월, 8개월 됐는데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지금. 한 번에. 이게 살짝 조정장일 수도 있고 20%, 30% 넘는 큰 폭의 하락장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코스피 날아가고 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실 거. 반드시 폭락장은 옵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반드시 폭락장은 와요. 그 폭락장 뒤에 뭐가 오죠? 복리에 익스프레스가 온다고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뭐 막 지금 그것도 근데 진정으로 하는 건 그 껌껌한 어둠을 뚫고 껌껌한 어둠을 뚫고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그 복리 익스프레스가 온다고요. 최저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거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언제가 올지 몰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 보글이 했던 원칙 중에 제일 좋은 거, stay the course. 짱에 남아라. 그러면서 플러스 뭐죠?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가가 진짜 존 보글 저 한 번도 그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분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이 이론과 이게 미국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이 일반 직장인 40대 아빠가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이분의 그 이론과 그분이 만든 이 금융상품을 stay the course, this to sur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명언을 가슴에 아로 새기면서 예, 그 미국의 그 금융 그 그리드한 그 온갖 그 월스트리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선구자처럼 그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이제 그분이 깨달은 바를 얘기해 주신 거죠. Stay the course. is to surpass. 입구한 지나. 항상 돌아가셔서 수정 원칙을 상기시키십시오. 예. 수정 원칙 모르겠다. 존복을 유튜브에 쳐보세요. 존버글의 투자 원칙. 이거를 투자 원칙으로 하시고요. 요거 좀 차용해서 그대로 따라가세요. 요거. 정 모르겠다 하면, 제발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못 들어가지 말고 그냥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따르세요. 따르면서, 그거를 일단 준수하고 따르면서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본인이 경험도 쌓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차차 늘리시라고요. 민수 땡기고 레버리지 땡기고 영끌에서 냅다 들어가지 말고 차트, 어우 그놈의 차트. 경험을 쌓고 차트를 보시라고요. 경험을 쌓고. 제가 또 열렸네요. 또 주식 광풍. 버블을 활용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뭐죠? 인간의 탐욕이 꺼여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부글부글 필자같이 이 북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탐욕의 거품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진 자한테 간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좀 하시면 그 주식의 대가들이 말했던 얘기들이 다 옳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같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어, 근데 좀 그런 생각도 그래요.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맨더머처럼 greater than 더 위대한 바보란 뜻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신규 시장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내가 산 걸 더 비싸게 사줄 애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식시장이 뭐다? 진입장벽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돈을 버는 애들이 그걸 원해요. 유비를 계속 원한다고. 신규 자금의 유입을 원해요. 주식 투자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으면 안 돼요.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뭐예요? 버블을 만들죠. 이게 뭐예요? 기존에 이제 있던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이 여러분들의 쌈짓돈 같이 싸고 들어온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뭘로? 이 버블과 폭락 몇 번 털털 털면 예? 버블과 폭락 이거 몇 번 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가요. 쪽으로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견딘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견뎌왔죠. 버블 폭락 한두 번 견딘 게 아니겠죠. 또 뉴비 들어왔어? 돈 얼마 갖고 왔어? 야, 너네 장기 투자해라. 야, ETF 있고 못 떠서 계속 상품 팔아야 되고 막 슬슬 올라. 그럼 계속 이제 버블 비전 찍어내죠. 뽑아 만들고 계속 들어와. 돈이 막 더 이게 버블 낀 거지. 이제 풍선이 터지길 기다리지. 그럼 얘 뭐라고 그랬죠? 뻥 터졌어요. 그럼 저가의 얘네들이 또 쓸어 담죠. 그리고 다음 영화 또 찍는 거예요. 어벤져스 2 찍는 거예요. 어벤져스 1 했잖아요. 어벤져스 또 2를 찍는 거예요. 근데 어벤져스 2 끝나기 전에 호러쇼가 있죠. 하락장의 호러쇼. 그래놓고 10만 원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1,000원에 이제 되팔고 나가. 근데 이 1,000원에 산 티켓을 다시 유비들한테 슬슬 오르면 또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서 이 영화관은 어떻게 되죠? 계속 커지죠. 여기는 이제 그 표 파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부자 되고, 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탐욕이 만든 거예요. 미시시피, 뭐 플로리다, 뭐 이런 얘기. 음. 그래서 버블이 보통 어떻게 되냐? 혁신의 아이템이 나와요. 지금 AI가 그렇죠. 예전에는 뭐 몇몇 사이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쯤 되면 이제 나 돈 벌었어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주변에. 진짜. 나 얼마 돈 벌었어 하는 애들이 유튜브든 뭐 성공팔이라든 책을 막 써내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죠. 이제 막 무슨 투자 연구소, 뭐 어디 연구소, 뭐 무슨 하시는 펀드 매니저 그런 분들이 버블 미디어에 이제 얼굴을 내비쳐요. 계속 얘기해요. 지금 어떻고요, 뭐 어떻고 왜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몰라요. 이분들도 실제로 몰라요. 왜 나오는 거예요? 돈 주니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채널 만들고 조회수 나오고 미디어 노출돼야 돈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 나와서 출연료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얘기하죠. 그동안에 업계에 있었던 얘기, 경험에 있었던 얘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대 경영 들어가서 애들 과외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연대 경영을 갔지만 얘네들을 그 회사,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뭐 그건 몰라요. 물론 점수는 올리긴 해줬긴 했어요. 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걸 그냥 얘기해줘서 가르칠 뿐이에요. 어,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 것들. 이런 무슨 뭐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디언 기후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떨어졌다 계단식으로 가기도 하고 멱살 잡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4월 이후로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전체 기간으로 하면 지금 나스닥 지수라면 꽤 올랐죠. 한번 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들어요. 저도 몰라요. 이 멱살 잡고 올라가는 이 폭락장 오기 전에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AI가 실적이 계속 나오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게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좀 살펴봤는데, 아마 제가 이제까지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이랑 내용이 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비슷한 얘기가 많아서, 아, 이거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좀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느끼는 그게 더 커요. 왜냐면 저는 약간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 이런 얘기는 조금 많이 뺐고, 그리고 저는 이미 주식 투자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냥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느끼는데,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책 보시면 뭔가 크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좀 경험이 없거나 내가 주식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사원으로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 시나리오라는 그 빨간 책 있죠. 제가 초강추라고 했던 거. 그거 괜찮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지혜, 요 책도 이 지금 소개드려 이 책도 좋아요. 이 책도 좀 봐두시면 좋고,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힌 베스트셀러인지도 알 것 같긴 해요. 예, 굉장히, 어, 핵심을 되게 잘 찝어주세요. 근데 분량이 조금 있긴 한데,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장, 투자 배우기입니다. 예, 이거 약간 좀 실무적인 얘기예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필요한 지식을 갖춘다. 마구잡이 단계. 가격만 들어, 지금 요거로 한 단계 많죠? 그 다음에 뭐죠? 탐색한다는 거. 손절매 원칙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서. 근데 보통 이 단계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 단계. 이게 주식 투자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요 단계까지 오다가 꼭 꼬라먹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30년 하면서 요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전업 투자할 정도로 예, 조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 10년을 버텼다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10년을 버텼다면 당신의 경험은 남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30년을 버텼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은퇴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존 버글, 워렌 버핏, 그레이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버틴 분들. 그리고 자기는 이 4단계까지 도착하는데 6년이 걸렸대요. 열심히 하신 거죠. 어? 근데 본인이 어느 단계인지 지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1, 2, 3다자 중에. 저는 이거는 안 했어요. 이 단계가 아니라 이 단계 자체를 저는 안 만들었어요. 예. 저는 이 1단계 자체를요, 아예 삭제했어요, 전. 이걸 삭제를. 예. 어찌 보면 저는 2단계랑 3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손해를 가늠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3단계라고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단계를 굳이 경험 안 하셔도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3단계로 바로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투자에 역행하는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하시면요. 이걸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아요. 생각이 없이 그냥 우르르 물려가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그렇지. 아,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주식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작용하고 경계겠구나. 본인이 이거를 알고서 의식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 원칙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확고한 투자 원칙의 경험이 누적되어야 인간의 본성 극복이 가능하다. 확고한 투자 원칙이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본성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본성과 DNA에 지배받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만약, 그래서 자기한테 자문을 했대요. 다시 시작한다면 급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도박 심리로 주가를 보지 마라. 추세를 따르라. 이거 약간 오르려면 또 오르고 떨어지려면 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공부. 기본이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부. 그리고 이분은 플러스 알파로 옵션 공부도 좀 해라. 이게 이분이 옵션 공부하라는 게 그래요. 주식은 상승장도 있지만 롱도 있고 숏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투자에 어느 정도 대가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락장도 주식시장의 일부니까 이것도 좀 수익을 내거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업 투자자는 뭐예요? 돈과 리스크 관리 둘 다 능통해야 된다. 이게 리스크 관리가 피하는 것도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업 투자자는 이거 옵션이라든지 숏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전업 투자자가 이거를 잘해야 그래서 고정 지출 나가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돈에 대한 반성. 부는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걸림돌로 이게 부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못 대해요. 저놈이 나한테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 경계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은 의미가 없다. 주식 투자는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아,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 깔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댓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CAGR 연평균 수익률 10%예요, 여러분들. 근데 10% 먹는 시장이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상위 10%라니까요. 이게 이 정도 먹는 것도 이게 문제가 뭐냐? 기간이에요, 기간. 이거를 내가 과연 10년 유지할 수 있냐? 예? 7년 하면 이게 두 배 되는 거고. 큰 부자는 이분이 뭐예요? 이게 김승현 회장님의 그 돈의 본성이라는 책에 적혀놨잖아요. 같은 말을 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억 부자, 천억 부자는요, 하늘이 낸다고요. 근데 저는 목표를 뭐라고요? 100만 불, 10억 부자는 해보자는 거잖아요. 10억을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10억은 하자는 거예요. 노후 설계 정도 하는. 주식 투자의 성공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이거예요. 본인이 주식 투자를 이분도 주식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을 했죠. 근데 그분의 인생 자체가 자기는 이만큼 노력을 했고 어느 한쪽 영역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한 영역 중에 하나가 주식이 있긴 한 거죠.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 돈과 인생의 의미를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에필로그를 써주셨습니다. 약간 이분이 중국 동양적인 마인드가 있고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터치해주는 이런 마인드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고 주식하시기 전에 온갖 그 잡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좀 와닿아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이 담고 있는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잔잔하면서 뭔가 이렇게 터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이 영상에는 담기 어려운데 한번 요 책은 뭐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라도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긴 시간인데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긴 했습니다. 많긴 했고 주식 투자를 특히 처음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익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